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동현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실적도 중요하고 또 금리 변수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런 가운데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소식들도 저는 또 주말 사이에 많이 또 신경 쓰이더라고요. 또 카카오톡도 불통이 되면서 이번 주에 또 카카오톡의 주가의 움직임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이 지금 마켓에서 보고 계시는 시그널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은 큰 그림상 뭐 이 시장이 하루 이틀짜리의 어떤 짧은 시황관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연초부터 이어졌던 긴축 스트레스가 그 속도 관점에서 계속해서 더 확대되면서 그때마다 시장이 한 단계씩 하방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뭐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애초에 이제 7, 8월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피봇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그런데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우린 계속 달린다. 인플레이션 쉽게 꺾이지 않고 강경하게 계속 나갈 것이다라는 걸 아주 강경한 어떤 어투로 파월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다시 또 레벨이 다운된 거죠. 그리고 이번 CPI에서 이제 마지막 어떤 그 뭐랄까 이벤트 내지는 데이터가 아니겠느냐라고 시장이 기대하면서 쇼커버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지난 주말에 다시 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치솟고 강경한 코멘트가 나오면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또다시 이제 그 점도표상으로는 사실 이번 75bp를 11월 FOMC에서 인상을 하면 이제 12월은 0.5가 타당한데 그런데 지금 0.75, 그러니까 12월도 제가 그림에서 패드워치 확률 그림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0.75% 12월 인상 확률이 급증하면서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이제 이쪽에서 나타난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한 5월부터의 움직임은 향후에 금리의 궤적이 어떻게 가느냐 그 확률적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급변동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12월 FOMC가 0.51 가능성이 다시 상승한다면은 0.75는 11월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되고 뭐 피벗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급격한 인상은 일단 좀 멋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급반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등락이 상당히 심한 과정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주간 일단 일정은 뭐 다른 부분들보다 경제 데이터는 수요일날 발표되는 연준의 베이지북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는 목요일, 금요일날 시카고 연은 총재, 뉴욕 연은 총재 발언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코멘트가 주 후반부터는 못 나오기 때문에 FOMC를 앞두고 이제 추가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 것을 시장이 대비하면서 마지막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12월 FOMC에서의 어떤 뭐랄까 코멘트의 강도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주간 계속 등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 원사이드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구간에서 뭐 재료들에 따른 재해석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금요일, 목요일 코스 정도만큼 과격하지는 않을지언정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는 움직임이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 모두 해당 구간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5월 이후에 시장의 어떤 궤도는 긴축에 달려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축의 궤적에 따라서 시장이 일희일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미국의 연준이 제시했던 점도표보다 어쩌면 연말에 금리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까지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뿐만 아니라 이번 주는 다음 주에 블랙아웃을 앞두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는 한 주라고 합니다. 또 이번 주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기업 실적 발표를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뭐 지난 주말에 보셨다시피 테슬라를 우리 서학 개미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 부각되고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투자 심리의 전환 포인트가 테슬라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고요. 내일은 뭐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마감호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로 반영되겠죠. 수요일날 장 마감 전에 ASML이 있고 반도체 쪽이 있고 장 마감 후에 테슬라, IBM 등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목요일이겠죠. 수요일 장 마감 후 나오는 테슬라 실적이 왜냐하면 테슬라가 투자 심리나 거래 대금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역할을 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가의 어떤 변곡점이 나와준다면은 기술주가 지금 글로벌 시장의 투자 심리를 거의 좌우하고 있다고 봐야 되니 이쪽에 대한 전환 포인트를 한번 모니터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미국채 10년물이 지난 급락했다 급변동 나왔던 CPI 발표 날 미국채 10년물 고점이 4.1%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재급락했음에도 그 4.1%까지 넘진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내년 5%를 터널 레이트로 보고 시장이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서 역스프레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년 이후 정도라면 내후년 정도에서는 금리를 낮출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만큼 시장금리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게 바로 역스프레드거든요. 그렇다면은 5%라면 역스프레드 1% 정도라고 보면 4%를 쉽게 넘지 않는다면 시장이 여기서 더 큰 충격을 받기보다는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 원래 바닥은 불안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진바닥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확률적으로 연말 미국 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의 확률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10월 중순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시장을 괴롭히고 있지만 이제 와서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하시거나 이전 사전 위쪽에서 뭔가 좀 리스크 관리가 돼 있었다면은 매수 시점을 진지하게 잡는 것 정도는 가능하시겠지만 이제 와서 불안을 느끼신다 그럴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제가 명인복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취약점이 노출된 부분들이 영국채, 미국채 이쪽에서 말미암은 움직임이라면은 주말에 보면 미국 옐런 재무장관의 바이백 얘기, 채권을 다시 미국의 정부에서 다시 걷어들일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퀘스천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결코 무너지기 어려운 쪽에서 취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봉합된다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잘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의 현재 정도의 구간에서 좀 공포를 가지시는 것은 저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 가운데서 테슬라 너무나도 중요하죠. 일단 금요일장에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때문에 7%까지나 좀 하락을 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상승을 이 제품 가격에 전이를 해주는 정말 브랜드력이 상당한 기업인데 과연 이 테슬라가 경기 침체의 여파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요일장 우리장은 반영을 하게 되는 이 테슬라의 실적 중요하게 보셨고요. 또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지난 전고점 4.1% 재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 불안감이 여기서 봉합될지 혹은 더 불안감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준점을 미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 4.1%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선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함께 체크를 해보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4회 연속을 넘어서 5회 연속까지 12월까지 자이언트 스텝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 확률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점도표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CPI 지표가 너무나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주택 쪽에서의 가파른 하락세도 분명히 사실상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예상은 75bp를 한 번 더 하기보다는 이번 75bp 이후에 조금 두고 볼 수 있다는 여지 정도는 코멘트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궤적과 같은 아주 연속적인 충격보다는 지난 금요일의 변동성은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왔다가 원래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되게 심하게 나옵니다.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런 양상들이 좀 우리가 소위 걱정의 벽을 타고 반등을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구간으로 이미 진입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금융사들의 주가가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제는 거기에 대한 걱정, 아주 극도의 걱정은 좀 내려두고 오히려 좀 냉정하게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시장이 비정상이라고 보면 밸류에이션을 무시하시겠지만 시장이 다시 정상적인 궤적으로 등락을 거듭한다. 기술적 반등 또한 정상적 궤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여전히 저는 확률을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는 전략이 아니죠.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저는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되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 전략은 한 2, 3개월 정도 최소 연말 내지는 연초 1월 효과 정도까지는 한번 가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장의 오래된 격언이자 오래된 현상이었던 할로윈 효과도 올해
빼놓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1월 전후 할로윈 시즌에 주식을 사면 수익률이 좋다라는 건데 지금 시장 바닥을 잘 잡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도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가 반등을 합니다. 나스닥과 S&P 500 선물이 현재 0.4% 내외로 상승을 해서 우리 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력 주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세요. 오늘 장에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미국 선물 대비 야간 선물도 우리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한국몰 ETF도 그렇게 미국 시장만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침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의 저점 신호들을 줬기 때문에 추가 충격 그렇게 강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카카오의 지난 주말 이슈가 상당했는데 바닥권에서 나오는 저는 일회성 악재라고 보거든요. 다시 재차 3차 나올 악재가 아니므로 오히려 대중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뭐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이버의 그림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고 잠시 시간을 좀 횡보를 하다가 반등을 시작하죠. 카카오도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중요한 투자 심리에서 역할을 하는 종목이므로 오히려 오늘 아침이 어떻게 보면 지난 주말의 하락과 주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공포의 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급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락이 연속적으로 더 강화되지는 않지 않겠나라고 보시고 오히려 주 초반 하단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금 보유자들은 오늘 장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현금 비중을 아직 쓰지 않으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그동안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서 잘 재구성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김동현 전문가님이 지금 보시는 중요한 섹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저는 이제 금리 쪽에 대한 스트레스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목 섹터는 태조 이방 같은 종목들은 실적은 계속 당분간 좋을 거고 성장 산업입니다. 이쪽이 장기적으로 궤적 자체는 괜찮지만 그쪽에서 납품 많이 떨어진 종목은 사셔도 되고요. 지금은 금리와 이런 스트레스로 많이 떨어진 과대납폭주가 지난 금요일날 강했던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반등 구간에서 그런 종목들이 궤적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 월요일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금요일도 못 사신 거거나 안 사신 거죠. 그런데 금요일의 상승을 보고 불안하셨다. 다시 말해서 샀어야 되는데 못 샀네.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으셨다면 이미 포지션 매수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요일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오늘 아침에 줄 수 있다는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취약점이 영국의 국채, 미국의 국채라면 이건 터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경기 침체까지 충분히 반영된 밸류라면 더 나올 것은 금융위기 같은 상황밖에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국 그리고 미국의 국채 시장의 변동성, 하지만 변동성에 그칠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을 하면서 미국장이 흔들렸던 오늘 그 부분을 반영하는 월요일 오전장에 주식을 늘리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네요. 실적이 좋은 차별적인 주도주, 태조 이방, 이렇게 4가지 섹터,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이렇게 보신다고 또 자료로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이 4가지 섹터 그리고 또 그동안 낙폭 과대주 가운데서 악재가 노출되면서 중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쪽, 아마 반도체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좀 보자는 의견 주셨어요, 전문가님? 네네, 맞습니다. 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공급 쪽에 대한 이슈가 해소됐기 때문에 적금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론 쪽에서 감산 이슈가 발표되면서 우리 반도체주들이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동현 전문가 공개 방송 일정이 있는데요. 전문가님 언제신가요? 네, 오늘 4시 장마감 이후에 릴레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현재 연말 장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 의견을 좀 더 상세하게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칙 매매로 정면 분파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오늘 장마감 이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함께 한다고 합니다. 김동현 전문가의 릴레이 공개 방송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장마감 이후 잘 여러분도 이 시간 공략해 보시죠.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시그널 오늘 김동현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